미국 뉴욕에서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만났습니다. 이 뉴욕 회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영철 부장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폼페이오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회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ve made real progress in the last 72 hours towards setting the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putting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un in a place where we think there can be real progress made by the two of them meeting. It does no good if we're in a place where we don't think there's real opportunity to place them together. We've made real progress towards that in the last 72 hours. 예, 마지막에 지난 72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했는데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건지요? 예, 지금 이제 그 여권 조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권 조성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합의문을 만드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요만큼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 진전이라는 게 최종 목표 지점 거의 다 도달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진 않았는데 예. 사실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른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 최종적인 합의에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릴 거 바로 질문 지금 먼저 드리죠. 그러면 그 과감한 결단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일각에서는 디테일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의했으나 예.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디테일의 악마라고 하면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든요. 세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통근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26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확인했다 그랬고 어제입니다.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비핵화의 대상과 기간과 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인데 예. 북한은 한반도 전체 다시 말하면 우리 남쪽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전략자산의 전개 이걸 모두 포함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법도 미국은 CVID인데 북한은 C와 D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있는 V와 I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분명히 김계관과 최선희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검증과 되돌이킬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호응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예. 세 번째, 미국은 일괄 타결해서 단번에 합의를 하고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데 북한은 그걸 단계화하고 길게 하고 싶은 마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뭐 전문가시니까 같은 질문을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던 북미 회담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이 폼페이오가 말하는 그 성과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만나서 72시간 동안 만나서 한 결과 내용에서 이제 일단 뭐 환경 조성 하는 데 있어서 상당 그 접근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사실 환경 조성이 뭘까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다. 예. 그럼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북한이 흔히들 잘 써왔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그럼 항상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때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뭐냐 그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북 압박과 제재와 같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것을 또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미국으로부터 자제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뭐 어느 정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좀 합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그 환경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그 문성국 장관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게 북한은 아마도 이번 비핵화 과정을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어떤 자유로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천적 그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럼 예. 자기들이 자유로 한 것을 뭐 검증을 한다든가 이것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전제 조건을 이래 다른 것은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세계적 어떤 평화를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과시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같은 것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들은 세계 핵군축 차원에서 평화를 위해서 그 첫 발자국을 띄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자체를 폐쇄한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았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가서 그렇죠. 최소한 그것이 핵실험장 폐쇄를 통해서 더 이상 앞으로 그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밝힐 수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북한이 어느 정도 핵을 개발을 했을 것인가 하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내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어떠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질도 갖고 있고 핵탄두라든가 실제 이런 수준이다 하는 보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런 보고로만까지 이게 이제 완전하지 않다. 항상 이제 이것을 이제 인스펙션 소위 이제 사찰이라든가 검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정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 폐기했다. 이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하는 과정만 보면은 충분히 6.12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의 비핵화와 관련된 방법이라든가 이런 단계라든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는 크게 북한의 비핵화,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면은 왜 우리만 비핵화냐, 남한에 있는 전략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올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여기 그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했을 때 우리한테는 무엇을 해주겠느냐에 대한 뭐 체제 보장이라든가 계속 나왔던 논의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전문가들께서 지적하기를 지금까지 계속 비핵화 얘기만 했지 북한한테 뭐 해줄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공론화도 안 됐다. 북한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번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정부에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이 CVID가 아니라 뭐 물론 CVID가 기본이 되죠. 그래 된다면은 CVIG가 될 수야 돼. 개런티. 소위 개런티. 그럼 개런티에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경제 개발하는데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지금 발전하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여타의 제3국 발전하고 있는 그 국가 이상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당근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게 보상의 내용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라든가 이걸 완화해 준다든가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이 아니다. 그거 예. 주가 아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저희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자기가 체제 안전 보장이 보장. 된다고 하는 것은 예. 외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 있는데 예.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예. 이제까지 또 그것이 또 주 역할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완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없애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답변은 예. 결정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죠. 돼야 그 다음부터 이 체제보다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단거리 될 수 있다. 만약에 앞에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뒤에 것은 그렇게 그 주된 그 요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그걸 한꺼번에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마 단계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사실은 체제 보장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뭐 테러 지원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 특히 김영철 부장을 미국 뉴욕 또 워싱턴까지 와서 트럼프가 만나준다는 거, 또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서 만나준다는 자체부터 굉장히 북한을 대한 그 예우, 체제 보장의 출발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2번을 갔었고 두 번째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매우 만족해했다. 내부 매체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체제 보장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요. 체제 보장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외교에서는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걸 단계화한다면 연락사무소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정식 수교를 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결국 경제 분야에 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도 많이 했고 폼페이오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대한민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금방 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군사 안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봤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이걸 자기들의 적대 정책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단번에 비핵화, 완전한 CVID 방식의 비핵화가 된다면 CVIG도 아주 단번에 될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단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동안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 그 논란을 빚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텐데요. 어제 대법원장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뭐 지금 어제 판사들도 다 모여서 이 문건 다 공개해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소상히 밝히고 진상을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미 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직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거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조사가 다른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늘 입장 발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YTN에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장관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또 저희도 얘기했고 소위 이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그 원천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체제 안전 보장이 될 거다 하는 그것으로 인식해 갈 거다 했는데 또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것을 이제 실천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 간에 뭔가 그 협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평화협정 체제와 또 연결이 된다면은 뭐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있는 거니까 너무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정도 이것이 안 됐을 땐 저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판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이 사실은 비핵화를 한다. 비핵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미국처럼 사실 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 이제까지 판단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에 그리고 또 그것을 단기간에 걸쳐서 또 보상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더 멀리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다른 주제로 나가서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사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사일, ICBM. 뭐 당연히 북한의 그 핵 무기가 미국에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핵탄두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구 때문에 북한이 ICBM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니까 미국도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는 입장도 있고요. 미사일 얘기를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이 받아들일 거로 보십니까? 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이 성립되기 어렵겠지요. 그러자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북한이 말하는 핵 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탄두와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핵탄두가 위력이 커도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위협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탄두와 운반 수단을 함께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은 미국으로 주 관심이고 특히 중단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비핵화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탄두는 물론이고 물질과 미사일 그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돼야 실질적인 그것이 컴플레이트 완전한 비핵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 그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공적인 6.12 정상회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폼페이오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할 때 혹시 미사일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로서는 물론 북한의 핵탄두 지금 당면한 문제로서는 핵탄두를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실어서 나르는 운반수단 ICBM에 뭐 준한다랄까 ICBM 그것을 이제 어떻게 없애는 거 그게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ICBM 그 기술 발전시키는 것을 일단 중단한다. 그런데 이 중단하는 걸 당신들의 압력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보다 더 매끄럽게 진행시키기 나온 하나의 촉매제로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그 강압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ICBM에 관련된 그것들을 일단 중단하는 그 선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 임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은 분리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어떤 그것으로 이거 취급하고자 하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볼 때 6자 회담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 쪽에 핵 쪽에 초점이 갔고 그다음에 미사일 회담은 또 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또 이것을 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번에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핵과 미사일 두 개를 자기들이 임의로 자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하겠노라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폐기를 하든 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아마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갑자기 러시아 라브로프 외상이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또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이 푸틴 대통령의 그 친서가 지금 전달이 됐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주변국들이 뭐 중국이야 김영철이 만나고 갔으니까 어느 정도 패싱이라는 얘기가 좀 나온 건 그렇습니다만 육자회담 당사국 중에서 러시아, 일본이 약간 좀 물러난 느낌도 들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핵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 당사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6.12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고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예. 러시아도 사실은 과거 육자회담의 일원이었고, 실제 이 동북아 평화 포럼 앞으로 새로운 평화 포럼이 만들어진다면 그 관련 워크숍의 또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한반도 핵 문제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을 끌어들이고 그걸 지렛대로 미국을 향한 어떤 협상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순기능을 해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면 예. 미국과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또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지금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뭐 제3자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그 한반도의 전체 이제 그 북방 열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철도를 연결시킨다든가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그 3자 간에 이것이 잘 매끄럽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정치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 확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일본 경우는 예. 사실상 우리의 어떤 좀 보수적 견제에서 안보적 견제에서 본다면 우리가 느끼는 거나 일본이 느끼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거리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예. 북한 경우는 단거리, 중거리 이것만 하더라도 일본에 위협되고 우리한테 위협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할 때 이 핵 탄두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다른 것까지 최종 완결된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를 우려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단거리 미사일 혹은 중거리 미사일조차도 좀 이 그 협상의 내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남북 간의 지금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적대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일본 경우는 그게 역시 완전히 차단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북 간에 북한과 북일 간의 이 관계가 지금까지 완전 아직 적대성적인 납치자 그런 문제. 차원 사실 있으니까 예. 이제 이것을 이제 우려하면서 좀 더 이제 북한한테 좀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 남북 소위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한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서 뭐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점이겠죠. 예, 이 밥상 위에 딱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딱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하나씩 두 개씩 막 늘기 시작하면은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정영태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